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요즘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몇몇 장로들과 맞지를 않아 강권적으로 목사님을 내보내는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갈라서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할 경우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차라리 개척을 하는 편이 낫다고들 하는데 그 말은 병들어 있는 교회를 치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죠.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어느 단체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는 의견 충돌로 공방전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기술의 부족이죠. 대화의 원리를 시급히 배워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다음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는 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 말이죠. 오늘은 어느 문제 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먼저 목사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헌금이 흑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그간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립시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회를 위해 헌금을 씁시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또한 굶주리는 북한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런 말에 당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장로 한 분이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맞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밖을 위해 씁니까? 목사님은 새로 오셔서 이 교회의 정책을 몰라서 그래요. 40여 년 동안 내실을 기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 선교니 사회니 북한이니 하는 말은 아예 내놓지 마세요. 목사님의 얼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회의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는 그 장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 오셨으니 우선 우리를 알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적응하기가 쉽습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저희는 이 건물을 짓느라고 뼈골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30명이 넘는 장로님이 맞는 말이라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마음이 싹 가셔버린 것이죠. 당회원들이 목사의 비전을 따라야지 여러분들은 목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제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저도 쫓아낼 작정입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모셔온 줄 압니까? 목사님은 그저 설교나 하세요. 행정이고 인사고 헌금 관리는 우리가 할 겁니다. 헌금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목사님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난 이런 목회는 하지 않겠소. 길에 깔린 것이 목사인데 우리가 당신을 택할 적에는 좋아서 모셔온 줄 아세요? 전임 목사를 내보냈는데 잠깐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한 것뿐이죠. 이것들이 드디어 목사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요즘 목사들은 다 그 꼴이야. 어디 해보자고. 와 하면서 장로들이 기세 좋게 일어섰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우왕좌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맡고 난 뒤 목사님이 당회에서 혹은 사모님이 성도와 감정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피차 감정의 불이 맞붙었다는 것이 현재 대화를 방해하는 엄청난 담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죠.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피차를 비난하고 있고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저 자기들만의 주장을 고집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들어볼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감정이 극한 상태로 대립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갑자기 주제가 다른 데로 점프해서 문제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네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침묵해야 합니다. 논쟁을 피하고 적어도 30분 정도 서로 쉬었다가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고 합시다. 혹은 머리가 아프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하면서 피차 마음을 진정하고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감정적인 충돌을 우선 피하는 것이 좋죠. 대화란 목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서로 감정이 식은 상태에서 만나 상대방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고 목사님은 성실한 자세로 잘 들어줘야 합니다. 장로들은 목사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대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 저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대화법을 들어보죠. 먼저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치는 헌금으로는 성도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전교인이 야외 나가서 큰 잔치를 한다든지 전교인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먹이면서 공설운동장이라도 빌려서 운동회를 하는 것도 좋아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이 함께 해외 나가서 큰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좋고요.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원하는 것은 전교인 큰 잔치, 운동회, 장로님들의 해외 탐방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건 우리 교회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먼저죠. 조금 전에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 의견도 하나 첨가하면 좋겠는데요. 해외로 나가 교회들을 탐방한 뒤에 아랍권의 선교지를 둘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국도 가봅시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먼저 가보시죠.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장로 한 분이 목사님의 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장로들에게 회교 선교지와 사회에 얻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크리스천의 할 일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거야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할 일이죠. 아주 만족한 미소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얼굴에 어렸습니다. 아주 의젓한 목소리로 목사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서기에 나오셔서 우리의 할 일을 적어갑시다. 그리고 모두 의견을 내놓으세요. 서기 장로님이 칠판 위에 마구 쏟아져 나오는 의견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창의적인 생각이 마구 장로님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찬성하는 것을 뽑아 기록하기 시작했죠. 창의적인 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두가 동참하는 기쁨으로 들떠서 화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회의가 무려 5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기쁨으로 모두의 얼굴이 쫙 펴졌습니다.
위의 예처럼 대화하는 방법에 따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위의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서로의 사이에 대화의 장벽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로 치닫게 되는데요. 대화의 장애 요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전개되죠. 첫째,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다투게 된다. 둘째,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셋째, 피차 생각하는 바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넷째, 홧김에 마구 짓거려서 주제를 떠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미국에는 폭력 아빠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 초원의 집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남편에게 너무 매를 맞다가 탈출한 여자와 자녀들을 석 달간 보호하면서 정신적, 신앙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죠.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Couples and Communication 이라는 것인데 실제적인 대화 기술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실내를 들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감정적 대립을 어떻게 바로 피해서 매를 맞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위의 감정 대립의 교회의 예를 정리해보면 첫째, 감정을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말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과 분노를 사귈 시간이 30분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말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셋째, 이때 중요한 일은 잘 들어주는 자세죠. 한쪽이 말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눈과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동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넷째, 상대방이 한 말을 종합해서 말해주고 끝으로 종합해서 한 말이 맞는가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 자세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계는 피차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첫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종이에 하나하나 적는 것이 꼭 필요하죠. 주의할 점은 주제를 떠나지 말도록 유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죠. 둘째, 서로의 창의적인 의견을 모색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서로 문제 해결책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여도 중요한 초점은 꼭 잡아야겠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